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날씨도 덥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약간 침체된 상태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대붕괴를 맞고, 거의 포기 상태, 심리적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때가, 가장 기회다. 저는 그 2008년, 그 다음에 1997년, IMF 사태를 겪었죠. 그때를 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상황은 뭐, 그때 당시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 10년 주기설이라고, 1997년, 2008년 뭐 있었죠? 미국에, 뭔 사태가 있었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영향이 컸죠. 모기지론이었나요? 뭐였나요? 하여튼 근데 지금 다시 또 10년이 흘렀죠. 2018년 2019년이 됐죠. 2018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2019년 들어서고 나서부터 전 세계 부동산 경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침체기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지 않는 자,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의 원망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탄생 자체가 이런 일반 서민들,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다 보니까 그런 아우성들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초강력 정책을 시행하게 됐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부동산 그 정책 그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무현 정부가 가장 그 부동산 정책을 많이 편 그 효과, 그 효과는 바로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20만원을 짓겠다 10만원을 짓겠다 이런 그 공약들이 심리적으로 발표한 당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명박 가장 부동산 친화적인 그런 정부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가장 빛을 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노무현 때 그 이루어진 공공주택 공급량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앉아서 그냥 코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그 경기가 가장 안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명박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임 정부인 노무현 때 공급을 택지지구를 많이 분양을 해놔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현재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들의 가장 분석의 대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이 한 나라의 경제, 그 다음에 경기 이런 것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인데 계속 지금 못 살겠다, 자영업자들이 계속 폐업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울부짖는데 부동산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약간 회의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면 말고 이런 정책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퇴로를 좀 만들어주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망해도 그만이다. 차라리 뭐 재정 확대 정책은 절대로 펴지 않겠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더라도 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신념이 많이 강했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탄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기제가 일반 서민들, 탐욕에 젖은 투기꾼들이 아닌 일반 대중의 지원을 받고 들어선 정부다 보니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이 경기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부동산에서 심리라는 게 있죠. 심리가 붕괴되면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의 10년 주기설이라고 있죠. 부동산은 이렇게 경기가 순환을 하고 흐름을 타게 되는데,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심리는 완전히 붕괴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투자 원칙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2019년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엄청나게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 불황기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가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부동산 투자하기에 최고의 기회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10년 주기설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1997년 딱 어중이 떠중이 2018년 딱 어그로가 아니더라도 딱 10년 맞죠? 물론 이것이 무슨 세계의 무슨 대공황이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부동산 불경기일 뿐입니다. 무슨 이것이 10년이 무슨 공식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런 10년 주기들이 얼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의 기조라든가 대출 기제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이 한번 붕괴된 부동산 심리는 살아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약간의 투자 원칙이 정립이 안 돼 있거나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의 분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현재 엄청나게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유혹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실이 생길수록 이런 압력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고 부동산을 던지게 되죠. 헐값에 다시 팔게 되고, 그러다가 또 팔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에 발을 빼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다시는 얻기 힘든 그런 절호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천재 이루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2019년부터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투자 결정을 하시고 물건을 다 검색하셔가지고 투자 결단을 내리셔야지만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다.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부동산 투자 시기가 왔다. 지금 하면 가격 조정도 가능하고 협상도 가능하고 가장 최고의 물건, 가장 좋은 물건, 로얄 물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호경기 시절에는 사정을 하게 되죠.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는. 지금은 매수인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도하고 협상력을 우위에 서서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2019년 대한민국 2019년 6월달 이 하반기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있으신 분들은 물건 검색하셔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계약하는 게 아니죠. 무주택자는 뭐 해라고요? 반드시 청약시장에 가야 되죠.
한 방에 1억 2억 인생 역전, 크게는 뭐 4, 5억까지 할 수 있는 청약시장 놔두고 무주택자가 9주택 9억을 뭐 검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배회하고 있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죠. 절대로 무주택자는 9주택 아파트에 얼씬거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청약시장입니다. 경매시장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 개소리입니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시장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